자, 얘들아, 명지구 부교재 풀이 진행 이어서 좀 할 거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쌤이 한 4문항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풀 거예요. 언급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 자, 일단 9번. 자, 그리고 22번. 쌤 최대한 자세히 좀 풀 테니까 우리 명지 친구들 열심히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35번 명지구 부교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37번 요렇게 4문항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9번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쌤이 최대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각 문항마다 이렇게 타임코드라고 하나? 그러니까 클릭하면 바로바로 그 문항 볼 수 있게끔 세팅도 해놓을 거니까 참고들 그리고 잘 좀 이용하시고 영상 잘 좀 참고하시고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갈게요. 자, 9번을 좀 보시면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을 시켜요 라고 나와 있고, 자, 가조건을 보면 f-4라고 하는 녀석이 0이래요. 일단 절편이 좀 주어져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조건이다. 그죠? fx라고 하는 녀석이 f-2라고 하는 녀석보다 항상 같거나 작아요 라고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식 굉장히 많이 봤던 부분인데 이거 충분히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 녀석은 우리한테 위로 블록인 거를 좀 알려주고 있죠. 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블록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fx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항상 f-2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값이 작았다라는 건 -2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야 요때 요 함수값 라인이 정확하게 f의 -2일 수 있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야 f-2보다 모든 값들이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립시킬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최대값에 해당이 되는 꼭지점의 x의 좌표가 -2였다라는 걸 나조건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과 결합을 좀 시키면, 자, x축이 요렇게 밑에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때 0 되게끔 하는 값이 단 하나, 그러니까 일단 하나가 -4라는 거고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니까 반대쪽은 0이었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기억을 좀 볼게요. 자, 기억에서 f의 0이 0이냐 라는 말은 뭐 너 눈 떴냐, 기억 참임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1부터 1에서 fx의 최소값. 다시,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대칭축이 -2인 걸 알아요. 괜찮죠? 그럼 -1부터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랬을 때 제일 멀리 있는 곳이 1이었을 때죠. 따라서 1을 대입한 f1 값이 제일 작았다라고 하는 니은의 얘기도 참이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디귿 때문에 이제 질문하신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자,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이번 고3 3월학평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야, 이 주제는. 고3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작년 수능에서도 나왔던 주제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실수 피해에 대해서 집중. 실수 피해에 대해서, 자, 피해 범위가 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좀 주어져 있는데, x의 범위가 p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p+2보다 같거나 작대요. 어떤 p 값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두 칸 앞까지 범위를 체킹을 한 거야. 자, 그 범위 내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죠. 자,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녀석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G0이라고 얘기하면 P에다 0 넣은 거야. 이해됐죠? 근데 G0이라고 하는 값은 fx로 관찰을 할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찰할 거냐면 0부터 2까지 관찰을 하고 그때 fx 중에 제일 작은 값을 G0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때 G라는 함수를 그렸는데 그때 최대값이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일단 거기까지 해석을 좀 합시다. 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fx 그래프를 좀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칭축에 해당되는 x의 값이 -2라는 걸 알아요. 괜찮으시죠?
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조금 구간을 좀 정하고 갈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마찬가지로 셈이 요 정도 점은 잡고,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0. 하나만 더 잡을게요. 하나만 더 잡을게. 자, 이쯤 어딘가가 마이너스 5. 가장 중요한 게 대칭성이니까, 요렇게. 자, 해서 여기가 1이었겠지.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요렇게 fx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이 좀 있는데요. 자, 셈이랑 들어가 봅시다. 자, 만약에 제가 p라고 하는 녀석에 마이너스 5를 좀 대입을 한다라고 치자. 여기까지 괜찮아? p라고 하는 녀석에 마이너스 5를 좀 대입한다라고 좀 치면 이때 자, g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p 값이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두 칸 더까지 가는 거야. 다시 p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fx에 있는 그 그래프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을 g-5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럼 잘 봐. 자, 제가 이제 g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p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값은 그냥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그 자체가 g-5 값이 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좀만 더. 자, 만약에 제가 p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는다라고 치자. p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는다라고 치면 그때 g-4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두 칸 앞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래프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은 그대로 f-4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이 그대로 g-4 값이 되겠네 해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될까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잘 들어. 잘 봐. 자, p 값이 지금 p 값이 마이너스 5였을 때 그거보다 두 칸 앞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은 그냥 왼쪽이었기 때문에 그 값이 g 값이 된 거야. 이해됐죠? 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가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왼쪽에 있는 그 값, 그 자체가 최소값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야. g 값은 그대로 f 값과 동일할 거다라는 거지.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은 그대로 f 값과 동일하게 이대로 갈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제가 p에 마이너스 3을 좀 넣어본다라고 치자. 자, 그때가 g-3인데 그러면 g-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는 녀석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얘가 아니면 이 값인데 어차피 뭐 둘이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값으로 내가 퉁쳐도 될 것 같아. 따라서 마이너스 3이었을 때도 그대로 f값 그 자체가 g값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 그 사이는 또 어떻게 될까를 볼게. 아까 마이너스 4까지 갔었죠? 잘 따라와. 쌤이 조금씩 p값을 옮겨. 두 칸 잡을 거니까. 그럼에도 왼쪽 값, 그 자체가 제일 최소값이 되죠. 그러니까 왼쪽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서도 그냥 p였을 때가 값이 최소구나. 여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 거지. 근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해. 잘 봐. 쌤이 자, 일단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집중. 자,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g-2 값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가 제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잖아. 여기까지 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걔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여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값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값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g-2였을 때 값과 같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즉 g-2는요 f의 0이었을 때 값과 같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할 거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만약에 제가 p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그럼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그때 g-1 값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이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겨. 걔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얘죠. 그게 f 값인데 그 함수 값이 g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값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옮겨지면서 요 값이 이쪽으로 놓여지겠다라는 소린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를 제가 좀 볼 건데 잘 봐. p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서의 최소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3이었을 때 값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 제가 여기서 p 값을 조금씩 이렇게 옮겨보면
이제는 이쪽에서 최소값 라인이 형성되는 거 돼요? 그치? 이때는 P가 마이너스 3을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오른쪽 값이 최소값인데 우리는 P였을 때 값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있던 요 값이 그대로 1로 옮겨져서 따라오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 넘어서도 P 값이 마이너스 2 넘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그 값이 P였을 때 값으로 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값이 이렇게 딸려오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얘가 이쪽으로 딸려오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와 같이 생길 거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부분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반복 연습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GP의 최대값이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요 라인이 1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G는 딱 요 정도 소모하면 되고요. 다시 F 입장으로 내가 좀 바라보면 우리 아까 여기가 X축이었던 거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빵, 0에서 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fx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최고차항 계수 음수인 건 알지만 개수가 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건 알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두고 x에 x 더하기 4라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1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좀 대입을 할게. 자, 그럼 f-3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3a구나. 이 값이 1이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잡았죠. 그지? 자, 그때 문제에서 나한테 f-2 값을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f-2 값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a임을 알 수 있고, 자, 마이너스 3분의 1 그대로 넣어주시면 우리의 값은 3분의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디귿 역시 참이었구나 라는 걸 잡아가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구간별에서 최대 최소 잡는 형태의 문제 유형 얘들아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그린 gx의 그래프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gp의 그래프겠지? gp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맞네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칠판 좀 지우고 그 다음 문제 2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칠판 좀 지울게. 이게 얘들아 너네 없는 상태에서 혼자 찍는 거야.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대신에 뭐 조금 더 공부 쪽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촬영하는 건 요런 거 지금 추가 촬영하는 건 쌤이 봤을 때 그러니까 S1반 친구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명주고 친구들 때문인 거지, 때문에 찍는 건데, 좀 다른 문제들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쌤이 풀어주지 않은 것들 중에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을까봐 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은 거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2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일단 9번은 좀 지울게. 자, 22번. 자, 이차함수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fx의 그래프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래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문제에서 f-2 값을 좀 구해줘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다음 조건들 우리가 해석을 해볼 거고요. f-2 값을 구하는 게 요구하는 문제네요. 자, 일단 가조건 좀 봅시다. 문제에서 자, A랑 B라고 하는 녀석이 음의 정수다 라고 좀 나와 있어요. 다시 가조건을 보니까 A랑 B라고 하는 녀석이 음의 정수래. 자, 그럼 여기까지를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으니 위로 볼록이었고 fx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자, 그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은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범위에서 fx 이 녀석의 최대값에 해당되는 녀석이 3이었구나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문제에서 음의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음의 정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대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조건만으로 충분히 A, B가 결정이 되나 봐요. 괜찮으시죠?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A가 그 음수였으니까 위로 볼록이었다라는 거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녀석의 대칭축. 자, 대칭축에 해당되는 녀석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걔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죠? 여기까지 제 말 때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아 잘 들어. A가 음수였고 B가 음수였잖아. 그럼 얘는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축이 음수다라는 걸 알아요. 제 말 때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대칭축에 해당되는 녀석의 정확한 숫자 값은 모르겠지만 얘가 음수다라는 거는 지훈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1부터 2래요. 자, 그럼 x의 범위가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 대충 한 요 정도. 왜? 음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2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요 정도라고 좀 치면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A랑 B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였기 때문에 대칭축에 해당되는 녀석이 무조건 음수였고, 그래서 내가 뭐 축의 범위를 따로 굳이 나눌 필요 없고 1에서 최대값이 형성이 되겠구나 정도만 우리가 잡아주실 수 있었으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자 1 대입할게요. 1 대입해 주시면 A 더하기 자 B 더하기 5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 그 값이 3이었구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더해서 몇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집중.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A랑 B가 음의 정수예요. 그러면 음의 정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런 것들만 조합을 해서 보니까 될 수 있는 조합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자, 4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 자 더하기 2에 더하기 5 따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니까 3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됐었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22번 뭐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우리 요 정도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35번 봅시다. 따다단단단단. 자, 35번은요 얘들아 우리 내신교재 스텝 3에도 있었던 문제였고 제가 각 반마다 들어가서 풀어주기도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요 부교재 풀이할 때 35번 질문을 안 받았었는데 한 번 더 좀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요거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35번 자 35번을 좀 보면 자 실수 A에 대해서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따로 x의 범위가 없으면 이 녀석의 꼭지점에 잡히는 a, 0 즉 이 녀석의 최소값은 0임을 제가 알 수 있죠. 다시 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임을 제가 알고요. 대칭축에 해당되는 x의 좌표가 a 그리고 그 녀석을 대입했을 때 y좌표가 0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족권을 좀 봅시다. 가족권을 좀 보면 자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 자 나는 a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몰라. 그죠? 자 그랬을 때 함수 fx의 최소값 자 최소값이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0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얘들아 최소값이 있다라는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최소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이 가족권에서는. 왜냐면 자 예를 들어 2가 여기였고 10이 여기였었으면 2부터 10 사이에서 절대로 최소값은 0일 수 없어요. 이해됐죠? 최소값은 지금 A였을 때 나오는 게 최소값이었기 때문에 2부터 10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0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치? 요 범위 안에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 A가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요게 가족권 해석. 그래서 가족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2부터 10 사이였다라는 거. 괜찮으시지? 자, 그리고 이어서 나조건 좀 봅시다.
자, 나조건에서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6보다 같거나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값, 쌤 그냥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10보다 같거나 작대요. 자,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 나는 아직까지 m의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죠? 네, 왜냐면 2부터 10 사이라는 거 정도만 아니까. 그런데 a 값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2부터 6 사이에서 fx의 최대값과 6부터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똑같다라는 게 나 조건이에요. 조건 나. 여기까지 괜찮으시지? 자, 그런데 그때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f-1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보래요. 다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의 값이 있는데 한계가 아닌가 봐.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값들이 좀 있나 봐요. 그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구해봐 라는 게 지금 현재 35번이야. 괜찮으시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조건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a가 제일 작았을 때가 2니까 2에서부터 살짝 확인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a가 2였다라고 좀 쳐보자.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거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대칭축에 해당되는 a의 값이 마침 2입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당연히 6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보다 좀 오른쪽일 거니까 자, 2부터 6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 개 중에 최대값은 6이었겠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6부터 10이라고 하면 10은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자, 6부터 10까지의 그래프는 요렇게인데 개 중에 최소값은 여기였겠어.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성립하고요. 같은 거. 그 다음에 2부터 10 범위 내에서 0인 것도 다 만족하는 상황이잖아. 즉 A가 2였을 때는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요. 따라서 뭐야 A가 2였을 땐 되네. 그죠? 따라서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x-2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었을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그때 f-1 값을 살짝 구해보시면 9라는 값이 나올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대충 이러한 상황인가 봐. 그럼 조금만 머리 씁시다. 자, 케이스 두 번째 경우를 좀 볼게요. 자, 이제 A가 만약에 2보다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자. 2.1, 2.2, 2.3, 2.4, 뭐 3 이렇게 값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x의 범위가 2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었던 녀석이 지금은 한쪽만 먹었지만 얘가 슬슬슬슬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상황을 쌤이 좀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a 값이 2보다는 커요. 자, 그 말은 2라고 하는 녀석이 요런 데 놓여 있겠지. 자, 6이라고 하는 녀석 요 정도라고 제가 좀 칠게요. 자, 그럼 2부터 6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랬을 때 최대값은 지금 그림에선 여기야. 하지만 충분히 A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란색은 점점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 분명히 최대값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6부터 10까지 라고 좀 치면 자, 그래프 요렇게 생기는 상황이고 그때 최소값은 여기야. 그러면 괜찮네. 지금 상황도. 근데 잘 들어. A값이 2보다 클 때 그러면 다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럼 언제까지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잘 들어. A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2, 3, 4, 5 이렇게 갈수록 노란색은 점점 뒤로 가요. 주황색도 점점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러면 잘 봐. 지금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세팅이 됐던 상황이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최대값, 최소값 여기니까 안 맞는 거 되죠. 그럼 얘네가 언제까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마침 이 노란색의 양끝이 같은 높이 선상에 있었을 때겠죠. 이해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딱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6 이었다라고 좀 치면 2부터 6까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개 중에 최대값은 여기기도 하고 여기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6부터 10이라고 좀 치게 되면 10이 요 정도라고 치면 그때 최소값은 여기니까 괜찮은 상황인 거 되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조금이라도 A값이 더 커지면 이제 이렇게 뒤틀리니까 최대 여기, 최소 여기 얘네들은 앞으로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A의 값은 최대로 여기가 2, 여기가 6이면 정가운데 4였겠죠? 대칭축이니까요. 그럼 따라서 A 값은 최대 4까지 갈 수 있었겠구나 정도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 그거보다 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보다 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최대 여기인데 최소는 누가 봐도 더 밑에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이상 못 따라잡아요. 제 말 뜻 이해하셨죠? 오케이. 따라서 A의 범위는 2부터 4 사이까지만 마지노선으로 되고요. 그럼 그 경우에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내가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으로 좀 바꿀 수 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잘 들어. A의 범위가 2부터 4야. 더하기라면 3부터 5죠.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25고요. 자, 더하기라면 3. 그래서 9보다 크구나.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는 걸 제가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F의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쪽에 등호가 안 들어갔었지만 내가 처음에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A가 2였을 때 상황은 따로 봤죠. 자, 근데 9일 때도 됐던 거니까 이 조건 여기다 추가시켜주면 여기도 등호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9. 그래서 둘 더하면 답은 34. 1번 요렇게 풀어주시면 됐었겠다. 괜찮지? 자, 그 다음 마지막 37번 좀 보도록 합시다. 으차차차. 자, 이어서 37번 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마지막 질문 문항이에요. 자, 37번. 자, 37번을 좀 보면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분의 25라는 그래프가 그림처럼 생겼나봐. 자, 그리고 얘가 y는 ax라고 하는 녀석과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러면 잠깐 스탑. 자, 지금 현재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25 자, 요렇게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 거기 그림에도 좀 나와 있지만 요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요렇게 생겼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한 이쯤 어딘가 y축이 있는 것 같네. 자, 그리고 문제에서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원점이 대충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상황.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 느낌처럼 여기 요 정도에서 접한다 칩시다. 자, 그래서 y는 ax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구하실 수 있는 거 되죠? 그지? y는 ax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빵 쓰시면 돼요. 그럼 a 값 나올 거야. 자, 근데 아마도 a 값은 2개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하나, 이쪽으로도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접하는 상황 나올 건데 나는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갖고 오면 돼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이참수와 y축과 만나는 점을 B 점 체킹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B. 자, 그리고 접점의 좌표를 A. 자, 우리는 여기가 X축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림에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쌤이 보라색 어디 갔을까? 여기다. 자, 수선의 발 보라색 이렇게 좀 내리고 여기가 H. 자, 그다음 여기가 원점. 자, 이렇게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나서 선분 OA라고 하는 녀석과 선분 BH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선 하나가 좀 거져 있는데 너무 그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점이 C라고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점들 다 노란색으로 맞출게.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요 왼쪽 요 면적을 문제에서 S1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S2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S1 빼기 S2의 값을 좀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지? 구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B라고 하는 녀석이 Y 절편이잖아요. 그럼 금방 나와. 0,4분의 25야. 자,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도 내가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접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A 값만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B 값을 안다라는 건 요 밑변의 길이 알고 A 값을 안다라는 건 요 밑변의 길이 알아. 그리고 이 직선식 구할 수 있고요. 여기 절편 수선의 발 내리기만 한 거니까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고 이 직선식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교점을 이용해서 C 값 구할 수 있고 그럼 나는 요 높이 구할 수 있고 이 높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S1, S2를 각각 구할 수 있고 뺀값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의도는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주면 되냐면 중간에 있는 요 자식 있죠? OHC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끼고 가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에서 S1에서 S2를 빼라고 좀 나와 있어.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 남은 건 잔계산이긴 한데 S1에서 S2를 빼는 느낌으로 가긴 할 건데 그때 여기에 별 하나를 추가시켜 주세요. 요렇게 푸는 방식이 오히려 고2, 고3 되면 더 나오기도 하는데 잘 봐. 이렇게 내가 추가시켜 준 다음에 빼도 어차피 별은 지들끼리 소거가 되니까 S1 빼기 S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런데 별을 추가시켜 준과 동시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굳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주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셨으면 영상 스탑해도 돼요. 알겠지? 쌤은 조금만 더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 교점을 구하는 게 어찌됐건 필요하기 때문에 요식과 요식을 같다라고 좀 둘게요. 괜찮지? 자, 그럼 요쪽 좀만 지우고 자, 저로 좀 넘겨줄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a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의 x. 뭐 계산 틀리면 도와줄 친구도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 집중할게. 자,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25. 자, 요 녀석의 값이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방. 접하는 유형은 무조건 출제된다. 자,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녀석이 0이면 돼요. 또 전개하지 말고 얘들아. 이 안에 있는 게 5 또는 마이너스 5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마이너스 5면 a 값은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가파른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한 거고요. 자, 요 값이 5이려면 a 값이 1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1인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괜찮지? 그래서 여기다가 딱 1을 대입해 주는 순간 얘가 5x고 4분의 25잖아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녀석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x-2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이 제곱인 거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능빵이고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의 좌표니까 자,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2분의 5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y는 x니까 그대로 2분의 5인 거죠. 자, 그러면 다 끝났네. 괜찮지? 자, 그러면 요 길이 2분의 5, 요 길이 2분의 5 그리고 요 길이 4분의 25 괜찮죠? 자, 그러면 마무리 좀 합시다. S1 더하기 별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에 자, 아랫변 길이 4분의 25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 2분의 5네요. 오케이. 자, 거기에서 우리는 빼면 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밑변 길이 2분의 5, 높이 2분의 5니까 2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계산 잘 하시겠다만 그냥 제가 천천히 좀 하면 2, 4, 8이 16. 그럼 16분의 자, 2개 곱하면 125고요. 자, 그 다음에 8분의 25. 근데 위아래 2 곱했잖아. 그럼 5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16분의 이거 얼마야? 75인가요? 자, 그럼 뭐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거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두 녀석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은 9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이 풀었어.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소화하는 건 니네 몫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